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돈 벌면서 일본에서는 혐한을 조장하는 화장품 회사 DHC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말 방송 논란에 휩싸인 한국 콜마 회장은 사퇴했는데요. 자, DHC, 한국에서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리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DHC 소속 방송사인데요. 여기에 나온 인사가 한국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제적 표현입니까?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 아주 불만이 높습니다. DHC 우리나라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매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죠.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朝鮮人はですね、全部こう漢文やったんですよ。こういう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あ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チンチン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ダメですよね当然。ほんでなんかろうそくデモとかやってね今やってますよね。その安倍ノー安倍とか言ってろうそくデモ始まりましたね。ろうそくデモのろうそくはあれ日本製やって話ですよね。本当です。 이번 DHC 사건을 봤을 때는요, 이런 일본 우익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혐한 발언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좋은 사례고요. DHC 기업은 지난 3년 전부터 혐한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우익 기업들이 역사인식 부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일본 우익 기업들에 대해서 화만 내고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불매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본 우익 기업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DHC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죠?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썼었던 것 같고요. 2000년도부터 이 상품이 들어왔었는데요. 좀 이렇게 세안 같은 거 하거나 기초 같은 거 할 때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딥클렌징 그 제품은 정말 몇 초 단위로 하나씩 팔린다고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고 특히 연 매출이 100억이면 순이익이 2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잘 팔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혐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 회장이 존재한다는 걸 사실은 이렇게 뒤늦게 알았다는 게 참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더 할 말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바보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바보짓 하면서 그렇게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따져보고 이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은 더 이상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황장 소장, 어떻게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극우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가 이제 산하에 방송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 자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오너들 성격이 일본의 극우, 일본에서 극우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어서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중에서도 극우 기업인이 있고요. 또 종교와 결탁된 극우도 있고, 또 정치판에 이제 이면에서 정치 결사체 중에서도 또 극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극우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과거에 일본이 이제 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부분을 일본이 이제 다시 또 강한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을 대응할 때도 불매운동을 민간이 이렇게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회사에 비교하면 저런 일을 안 했는데 불매운동 당하는 일본 부분을 애초에 처음부터 저런 회사를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불매 운동을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차별적으로 불매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저런 회사들 몇 개를 딱 찍어서 불매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봅니다. 예. 그런데 정기랑 교수, 이 DHC의 요시다 회장? 네네. 이 사람은 3년 전에도 제1한국인 필요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따위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게 저게 3년 전에 이런 발언이 우리가 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언론 어느 정도 거론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특히 100억 정도의 매출이면요. 요즘 대기업들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뭡니까? 사회 공헌이거든요. 예. 사회 공헌에 얼마만큼의 어떤 매출을 떠나서 사회 공헌을 통해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또 새롭게 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기업의 대세인데 지금 이 DHC라고 하는 회사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하면서도 사회적 공헌은커녕 사회적 어떤 공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소비자들이 분명하게 저는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다른 어떤 기업들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형식적인 사과라도 합니다. 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든지. 근데 지금 이 DH 회장은요. 일체 뭐 홈페이지를 다 닫아버린다든지 댓글을 쓸 수 없도록 한다든지 최소한의 형식적인 사과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불매운동,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저는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사람들 극우 정치인들의 어떤 뭐 조센진 발언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 뭐 직자적인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왜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떠나서 지혜롭게 대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퇴출시키는 절차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DHC 쪽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잃게 될 한국 소비자보다 이런 식으로 불을 질렀을 때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다른 곳 매출이 더 늘어날 걸 생각한 측면도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기업적인 어떤 이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을 겨냥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내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응징하는 것, 예.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DHC 좀 아세요? 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광고 시청률을 뽑을 때요. 예전에는 2049 또는 1849라고 하면서 광고 연령층. 시청률 중에서는 연령이 18세 이상 49세 이하가 구매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청률과 달리 1849 시청률은 말 그대로 광고주의 그 마음을 사고 광고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그 세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특히 1849의 구매력이 높은 여성들을 자극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은 그 이후에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 언어 중에 발언 중에 냄비근성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냄비근성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일본이 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규정할 때 냄비근성이라는 내용을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국민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함께 동참을 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나 그다음에 촛불혁명 같은 그 엄청난 긴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은 꿋꿋이 국내 문제든 대외 문제든 함께 버텨온 그러한 열정적이고 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끈질긴 민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 언론이 함부로 이제는 사안에 대해서 냄비근성이라는 표현들을 우리의 국민성을 빗대서 표현하는 것 이러한 부분 또한 상당히 자제되어야 될 표현 아니냐 이 부분들을 꼭 짚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직원들한테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만든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 어제 결국 물러났는데요. 진정한 참회고 사과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저희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네, 영상은 틀어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좀 이따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줄 텐데 이건 회사의 의견도 아니고 내 개인의 의견도 아니다. 저희가 1990년에 51대 49의 합작 비율로 출범한 회사는 맞는데 지금은 완전한 한국 기업입니다.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다 이렇게 사과하시고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영상을 튼 거에 대해서 뭐 좀 인정을 하시고 이제 또 책임까지 지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 의견도 아니고 내 개인 의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틀었을까요? 초기에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회사 경영하다 보면.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너무 심했고 이 검증되지도 않고 또 절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직원들 700여 명을 모아놓고 틀어줬다는 것은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걸 보고 이걸 배우라고 틀어준 거지 그냥 뭐 재미삼아 보고 잊어버리라고 틀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윤동환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우리 윤동환 대표 우리가 하지 아니고 마십시오. 이 윤동환 우리라고 해서 번역을 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예. 네, 이 윤동환 이 회장은 콜마의 대주주고 그 가족들이 거의 5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이 지분 어떤 소각이나 이거 없이 사퇴한다고 해서 뭐 회사에 뭐 큰 문제가 생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여론이 빗발치니까 비난 여론이 의식해서 이제 당장 급함을 끄자고 피하고자 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반일이라든가 불매운동이라든가 뭐 그 길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취미가 또 생깁니다. 그 유니클로라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 네. 거기 매장에 몇 사람이 있나 쉬어보는 게 새로운 취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헬로키티라든가 또 이런 일본 기업이 또 극우단체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아까 이제 한국 홀마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합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 화장품을 이 중문자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생산하는 이 품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대표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우리가 엄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특히 여성분들께 죄송하다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또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1분짜리 동영상을 3개를 틀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성 비하적 시각을 나타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생산직 직원들에게는 못 틀어준다. 예. 연구직이나 사무직 너네들이 이니까 내가 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비하 발언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11일 날 사퇴를 하면서 이 윤 대표가 윤 회장이 그 말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 2분짜리 얘기를 하면서요. 뭐 당연히 기자로부터 질문도 안 받았지만 먼저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처음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 우리 제품을 사고 신뢰해준 소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특히 여성에게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고객, 소비자, 국민, 여성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 콜마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뭐 실검에서 계속 1위로 오면서 더 문제가 컸던 건 뭐냐면 한국 콜마 제품으로 그러니까 한국 콜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회사 이름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객사로부터 아마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사태의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진정성 있게 여성에게 사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로 진정성 논란이 나오는 거고 저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예, 황장수 소장. 화장품 업계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이제 콜마 같은 경우에는 OEM 방식도 하지만은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화장품 네트워크 브랜드한테 공급도 합니다. 예. ODM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소매점을 가지고 파는 프랜차이즈하고 그걸 실제 생산해서 주는 데하고 달라지면서 예. 콜마도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독보적인 지위가 있죠. B2B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앞에 말한 DHC도 사실은 그 클렌싱 오일 그 얼굴에 이제 닦는 건데 화장하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닌데도 또 그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어떤 업체들이 이제 결국 이 기술력에서 나름대로 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오만한 이 회사 운영 행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나가 했는데요. 사실은 그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수준 있는 논리적 비판을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웃죠? 꼭 나라고 이야기를 그 이야기 하시는 네. 수준 있는 유튜버 하면 다 황장수 예, 그런데- 유튜버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왜 또 하필 또 저런 제가 봐도 여기서 우측으로 저분이 박수를 인용했던 치겠어요? 예. 부분에 보면 그 용어나 사용 부분이요. 솔직히 좀 저열한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너 리스크인데요. 그 오너가 이제 내가 오너니까 우리 직원들을 불러놓고 뭐든지 이야기해도 그런 것들이 먹혀들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끝났다라는 걸 오너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 우리가 진짜 극이라는 부분은 제발 그 아주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국산 좀 제대로 만듭시다. 볼펜부터 시작해서 클렌싱 오일이나 화장품 같은 부분에요. 아주 쉽게 대중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국산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전부 반일 극이라면서 이빨을 부들부들 갈다가 또 이 시기 끝나면 또 일본 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렇게 오만한 발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기술력에서 좀 뛰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최지정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마를 보면서 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되뇌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서초구 내곡동에 얼마 전에 서울 본사를 정말 거대하게 지어서 강남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조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건물이 이 나오네요. 건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강남에 정말 저만큼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독서 경영, 그 독서 리더십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영계에서 그 존중을 받던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로 서울 여해재단이라고 해서 이순신 리더십을 강조를 하면서 이순신의 어떤 그런 1호를 따는 서울 여해재단까지도 만들었고 더불어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외국 그 유출된 유물 같은 경우에도 자비로 사서 국가에 기증도 했던 나름대로 의미 있던 행동을 했던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 표현 방식이 국민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그 쌓아왔던 어떤 명성을 한 번에 깎아내렸다는 점에서 본인의 말의 중요성을 오늘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아가 아까 지금 그 일본 DHC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단순히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불매운동을 넘어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 법이 일본에 있습니다. 특히 혐한 시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일본 내에 있는 이 반일 시위, 어떻게 보면 혐한 시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DHC 불매운동을 넘어서 일본에 있는 어떤 변호사들이라든가 친한 세력과 합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자체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위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소를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대응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한변협에 있을 때 일본 혐한 시위회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법을 만들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억제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번에 나름대로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기남 교수.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패널들분께서 언급을 하면 굳이 제가 중복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 한국 콜마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이 윤동원 회장의 경우에요. 2018년도 8월 달에 이미 소위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한 혐의로 형을 받았어요. 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지금 법적인 용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가중처벌 받아야 될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데 한국 기업 지배 구조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 우려가 가장 큰 그래서 최하위 등급을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비자들이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논란이 된 두 곳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